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이 됐고, 그 다른 조 씨, 조응천 전 비서관은 구속이 안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먼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된 곳이 서울 남부구치소 아닙니까? 네네. 이거 어떤 곳인가요? 그 남부구치소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네. 지금 뭐 천왕동에 있는 곳인데, 네. 과거에 어쨌든 뭐 상당히 열악한 시절에 비해서는 소위 뭐 첨단 이런 시설 같은 게 있어서 소위 이제 스마트 교도소다. 스마트 교도소. 네, 네. 뭐 그렇게 일단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벌 3세로서 네. 사회생활을 상당히 편안하게 하다가 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네. 이와 같은 교도소, 네. 설령 뭐 스마트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적응하는데 뭐 쉽지 않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이제 처음에 입감이 됐을 때 네. 소위 어쨌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신입감자 이제 임시 거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뭐 적응하는 기간을 이제 갖는데 그때는 좀 몇 명 같이 이제 생활하겠죠? 같이 생활하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른바 분류 심사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분류 심사. 네. 분류 심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질을 갖고 있고 네. 적응력은 어떻게 돼 있고 따라서 같이 이제 입감해서 지내야 될 사람들과 네. 여러 가지 어떤 조화라든가 이것을 네. 이제 평가하는데요. 네. 그 취지는 이것입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악성에 대한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어쨌든 분류 가치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홍보실이냐 독고실이냐 라고 하는 것을 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같이 지내는 홍보실을 또 원했다가 네. 독고실을 원하기도 하고 또 독고실에 가는 경우에는 하나의 뭐 징벌로서 또 독고실에 강제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독방으로 갈 수도 있고. 독방은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수용자 자체가 예. 독방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현아 씨는 아직 기소도 안 된 네. 미결수기 때문에 네. 미결수들이 징역이라도 나가면 그래도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하면 시간이 잘 가는데 독거실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이거 진짜 아까 말한 징벌입니다. 그거는 거의. 더 힘들 그래서 수 있다.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가할 때 독거실 보내죠. 이 때문에 독거실 가는 경우는 없고 아까 남북구치소 그런데 그게 옛날에 영등포 구치소였습니다. 네. 신도림동인가요? 거기 네. 있다가 천왕동으로 옮겼죠. 예. 아주 멀리로 옮겼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이 있는 게요. 의문. 예,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전이지만 그냥 네, 부사장 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속 사유가 네. 회항했던 겁니다. 향후 예. 변경. 예.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10년 이하라서 지금 청구한 죄명 중에서는 제일 셉니다. 예. 폭행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예. 물론 나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장이 더 문제다. 기장. 네. 어떤 배나 항공기에서는 기장이나 선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누가 들어도. 네. 그래서 배에서도 해군 별 3개가 들어와도 함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아무도 되는 못 거죠. 앉습니다. 그렇죠. 예, 최고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배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현아 부사장이지만 항공기에 탔을 때는 일개 승객입니다. 예. 승객이 비행기 돌려. 예. 그런다고 기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린다는 자체가 아주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이 세계적으로 톱뉴스가 된 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네. 어떻게 기장이란 사람이 승객이지만 부사장이면 승객의 말 듣고 비행기를 돌리느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왜 이탈리아 배의 선장이 마지막까지 나왔다는 네. 이탈리아를 구조한 영웅이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네. 기장이 그때 거부하든지 아니면 조현아 부사장을 설득하든지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물론 징계를 만약에 기장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예. 기장이. 그러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을 구조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위계 질서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네. 비행기를 거꾸로 돌렸다는 것은 기장의 책임도 크다. 기장도 네. 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아니면 이제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내부의 조직 문화가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너 일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당연히 들어야지 그것에 어쨌든 거절을 하거나
어떤 전문 의식에 발로 해서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이것이 사실 대한항공에 잉태되어 있는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생 조현민 상무가 그 문자를 보낸 게 또 드러나가지고 예. 이게 또 좀 논란이 됐는데, 예, 지금 반드시 복수하겠어. 예. 올해가 가기 전에 대한항공의 이 사건, 땅콩 네. 리턴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구속을 네. 통해서. 근데 바로 오늘 12월 예. 31일 날 지금 조현민 전무에 반드시 네. 복수하겠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반드시 복수하겠어 저 자체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저 문자가 예. 어떻게 이게 유출됐을까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게 증거 인멸 차원에서 네. 하나의 뭐 기자에게 말해줬던가. 왜냐면 복수하겠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복수하면서 뭐 뒤처리를 하겠어.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기자한테 준 건가 아니면 기자가 이걸 뭐 특정 보도 따로 빼돌린 건가 해서 이 문자, 뭐 사적인 문자 아니야? 아니면 이런 논란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지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댓글에서 아주 극악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잠시 복수 심의로서 보낸 거다. 이러면서 용서를 빕니다. 뭐 이렇게 해명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는 겁니까? 뭐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네. 대통령께서 이 문건이 나가고 이런 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그 국기문란 사건의 내용은 뭐 지금 완전히 찌라시한 보도로 결론이 나서버렸으니까 네.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박관천 경정이 예. 구속됐는데요. 네. 구속되기 전에 직전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억울하다. 할 말이 많은데 참겠다. 네. 결국 그것은 조응천 비서관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로서 네. 조응천 경정이, 비서관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책임감 밉다 하더라도, 또 조응천 비서관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수사에 대한 대응, 그게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신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고, 네. 또 검찰로서도 굳이 이렇게 그 잘하는 분을 갖다가 밤샘 수사하면서 윽박질러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박관천 경정으로 이걸 끝내고자 하는 내심으로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